자, 캐릭터 이그젬플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챕터 02 프로젝트 안에 만드실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패키지 어떤 이제 를 만들지 않고 디폴트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가 지정되지 않은 디폴트 패키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디폴트 패키지에서 우클릭하시고 자, 뉴 들어가셔서 클래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폴더에 보면 챕터 0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다음에 슬래시 다음에 src 보이시죠? 여기 이제 소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소스 폴더입니다. 그래서 챕터 0이라는 이 프로젝트 명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폴더 아래에 src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아래에 우리가 자바 소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름을 주시는데 패키지에는 비어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 디폴트 패키지에 우리가 자바 소스를 작성하는 거고요. 클래스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죠. 완성될 클래스 이름, 요 네임에다가 자, 첫 번째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캐릭터 이그젬플, 자, 차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넣어주시고 확장자는 안 넣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점 잡아 넣어도 오류는 안 나는데 안 넣어줘도 됩니다. 자, 차 이그젬플 좋고요. 밑에 publish state void main은 아직까지 지금 쓰지 마시고요. 자동 생성하지 마시고, 요거 체크 그냥 하지 마시고 finish 눌러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하면 꼭 이게 1번 라인부터 이렇게 소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번 라인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는 자료하고 조금 안 맞죠, 라인 넘버가. 그래서 처음 이제 작성하실 때 그 자료하고 똑같이 라인 넘버를 맞추시면 디버깅 하기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소스 틀렸을 때 바로 내가 찾아봐 하는 거 익숙하다 하시면 꼭 굳이 이제 라인 넘버까지는 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캐릭터 이그젬플, 요게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되고요. 여기 퍼블릭 클래스라고 앞에 명령어가 없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접근 제한자 배우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요. 일단은 키워드로 명령어로 클래스라는 게 앞에 따라 붙는다. 클래스 만들 때는. 자, 그 자바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는 대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차 이그젬플에서 C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클래스 이름입니다. 자,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중괄로 함께 이렇게 클래스명 뒤에 중괄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클래스 블록이라고 하죠, 그죠? 클래스 바디, 뭐 블록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안에다가 자 퍼블릭, 자, 스태틱 void main,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void main, 메인 메소드고요. 자, 안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 자, 요 스트링 타입의 배열인데 RGS, 아규먼트 약자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메인 메소드에 소괄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로 여시고 엔터키 땅 때리시면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닫는 중괄로 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동 생성됩니다. 자, 탭키 눌러서 들어서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캐릭터 타입, 캐릭터 타입, 글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자료형이고요. 자, 변수 이름을 자 C1이라고 주고요. 우리가 이제 이 C1이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자, 이 C1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캐릭터 타입의 값을 줄 때는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 한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뭐 이게 숫자든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한자를 요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라고 넣어주고요. 자, 주석에는 지금 이제 한 줄 주석 뒤에다가 앞에 요 부분까지는 명령어로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같은 줄이라도 주석 슬래시 마크가 가운데 왔죠?
그러면서 요 가운데부터 해서 나머지 뒤쪽에 남은 칸까지가 주석 처리가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요 앞에까지는 실행되고 요 뒤에는 그냥 설명문 예, 주석으로 처리하겠다. 자, 주석문은 실행할 때는 예, 상관이 없이 그냥 건너뜁니다. 그래서 직접 저장 이렇게 그래서 코딩 하실 때 프로그램 만드실 때 앞에 있는 이 실행되는 명령문에 대해서 주석을 넣어야 된다 하면 세미콜론 뒤에다가 슬래시 넣으시고 이렇게 주석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한 줄 주석. 자, 그 다음에 차 하고요. C2 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65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예 지금 이제 코드 하시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 정수형 예 우리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에 정수형에 보면 바이트도 있고 예 숏도 있고 그 인티저 타입도 있고 예 롱 타입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캐릭터 타입도 정수형에 이렇게 넣어놨죠. 왜냐면 이게 캐릭터 예, 글자가 저장될 때 글자의 번호가 숫자로 저장되기 때문에 예, 정수형 분류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65라는 숫자를 캐릭터 타입에 이렇게 문자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요 C2라는 캐릭터 타입 변수에다가 예,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자, 캐릭터 자 C3 자, 요 부분은 자, 요 위에 A처럼 작은 따옴표를 쓰긴 썼어요. 썼는데 조금 표기하는 형식이 좀 이상하죠? 예, 요건 역슬래시고요. 원자 예, 누르시면 됩니다. 원자가 역슬래시입니다. 예, 원 예, 화폐기요.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습니다. 예, 여기 슬래시고요. 요거를 또 방향을 잘 안 보시고 슬래시 하시는 분 있는데 예, 슬래시는 예, 방향이 요 방향이죠. 슬래시는 요 방향이죠. 요렇게 요 방향입니다. 그죠? 그려 볼까요? 슬래시는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예. 이 방향. 예, 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요게 슬래시고요. 요거는 역슬래시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예, 요게 슬래시고 요거는 역슬래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슬래시하고 역슬래시가 헷갈리시면요. 우리 그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다. 우리 외상 이렇게 할 때 왜 오른쪽 손은 보통 이래 가지고 이렇게 끄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렇게 끊으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는데 이렇게 달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슬래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우측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린다 생각하시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 예,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그린 게 이게 이제 예, 슬래시고요. 백슬래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익히시면 되죠. 예, 역슬래시, 백슬래시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그리시죠. 예, 이 그리실 때 밑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 아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보통 위에서 아래로 긋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거 백슬래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한글 키보드에는 예, 이렇게 원자로 표시되어 있고요. 영문 키보드 구입하시면 이게 원자가 없고요. 이렇게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고요. 요게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으면 자바에서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역슬래시 뒤에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뭐 n이나 이런 거, 탭 t나 이건 이제 escape 코드라고 해서 예, 탭을 띄워라. 안 그러면 줄을 바꿔라. 이런 이제 용도로 쓰입니다. escape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요 역슬래시 u 다음 요거는 유니코드를 표시할 때 이렇게 역슬래시 u 이렇게 넣고요. 뒤에다가
그 2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가 1바이트라고 했죠. 8비트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2바이트 크기로 16진수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데 보통 4비트씩 끊어서 16비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00041인데 이게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입니다. 예, 16진수.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16진수 유니코드를 16진수를 저장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예, 그 유니코드라고 설명되어 있죠. 예, 유니코드에서 0x0041이 예, 이진수로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자, 요 16진수가 의미하는 게 그 영문자, 대문자 A하고 같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예,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역스렛이 유효하고 이렇게 이제 16진수 4자리로 유니코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니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 A라는 글자를 저장하는 거. 요거는 이제 16진수가 아니라 10진수인데 이 16진수 41을요 10진수로 변환을 하면 예, 65가 됩니다. 이게 다 C1, C2, C3는 다 똑같은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캐릭터 타입으로 자, C4 예, 여기는 이제 한글이죠. 한글도 자, 예, 이렇게 이게 이제 한자입니다. 영문이든 한글이든 숫자든 예. 자, 이렇게 이제 한자만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캐릭터 타입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가 아니고요. 가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빨간색 뜨죠? 바로. 캐릭터 타입은 글자 한자만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invalid character constant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한자가 아닌 제가 2자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A라고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예, 뒤에다가 B 하나 더 넣어도 이렇게 보면 빨간색 뜹니다. 그죠? 예, 캐릭터 타입은 글자 한자만 저장할 수 있는데 단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유니코드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 유니코드 이게 16진수로 있는데 이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10진수 값을 넣어주셔도 돼요. 예, 다 A라는 예,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캐릭터 타입의 C5 예, 변수에 44032 자, 요게 이제 10진수 자, 한글 가라는 예, 코드를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예, 이렇게 나오고요. 44,032죠. 예. 10진수.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캐릭터 타입으로 예, C6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죠. 예, 유니코드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역/U로 시작하시고요. 자, 16진수 4자리 예, 넣으시는데 요 가에 해당하는 게 예, AC00 예. 자,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넣으셔야 되고요. 항상 여기 보시면 예, 문장이 명령 우리 줄이 끝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예,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자, 밑에 이제 int 해 가지고 예, 인티저 타입이 들어오네요. 예, 유니코드 변수에다가 자, C1 값을 이렇게 넣고요. 유니코드 얻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캐릭터 타입은 예, 글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작은 따옴표로 예, 실제 이제 이게 글자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타입 변수에다가 어떤 이제 값을 넣을 때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를 앞뒤에 붙여서 예, 요게 이제 이 데이터가 캐릭터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문자예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예, 큰 따옴표 그러니까 쌍따옴표 표시를 하는데 예,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그 따옴표를 이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캐릭터는 예, 정수형 예, 분류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글자의 번호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실제 이제 그 유니코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형태로 글자의 번호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정수형 이제 기본 자료형의 바이트나 쇼트, 그다음에 인티저, 그다음에 롱, 자 이런 타입하고 좀 다른 것은 이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글자에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수가 없습니다. 음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자 일단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지만 실제 이제 숫자를 저장해서 쓰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음수를 처리할 수가 없고 실제 이제 이 캐릭터 타입은 이제 글자를 저장할 때 이제 사용하는 타입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10진수 지금 65라는 이 값이 유니코드 이제 찾아보시면 10진수로 자 65번인 글자는요, 예, 요 영문자 A라는 글자입니다. 자 영문자 A라는 글자는 10진수로 나타냈을 때 이 글자의 번호가 65번이라는 뜻이고, 자 이 65라는 이 10진수를 16진수로 나타냈을 때 41이라고 부르면은 이게 10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부르는데 그냥 숫자로 부르시면 돼요. 0041, 0041이라는 16진수 값이 됩니다. 2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 한 자리가 4비트의 이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0에서 F까지, 0에서 15까지 를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4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41이 아닙니다. 10진수 41이 아니라 16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수 변환, 2진수를 뭐 10진수로 바꾼다든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든지 2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바꾼다든지 역으로 16진수나 8진수를 뭐 2진수로 바꾸고 10진수로 바꾸고, 자 이런 그 진수 변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이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 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 준비하시면 그런 이제 공식이라든지 이런 건데 또 익히게 돼 있어요. 또 진수 변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글자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고, 10진수로 이 글자의 번호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로 시작하는 유니코드, 이것도 번호입니다. 번호, 숫자로 되어 있는 16진수로 되어 있는 유니코드 형태로 글자를 지정해서 요 지금 작은 따옴표 안에 요 역/u 0041이라는 이 자리에 A라는 글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코드 0041 16진수로 0041은 A라는 대문자 A라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A라는 글자가 오고 이 A라는 글자를 C3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알파벳일 경우에 얘고, 아래쪽에 이제 C4부터 C5, C6 자, 요 부분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글 부분이죠. 한글 부분이고, 이 한글 가라는 글자의 유니코드는 10진수로 자 44,032가 되겠고요. 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했을 때 U, 자 요게 이제 유니코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u, 요게 이제 유니코드 뒤에 요 네 자리가 네 자리 요 16진수가 유니코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역/u 한 다음에 AC00 16진수이기 때문에 0에서 9, 그 다음에 A에서 F까지 총 16가지 숫자 기호를 씁니다. 알파벳을 뒤에 이제 10부터 해서 15까지 A, B, C, D, E, F까지 자 알파벳을 쓰죠. 그래서 여기 지금 AC라는 게 글자가 아니고요, 16진수입니다. 16진수. 16진수 AC00. 요걸 이제 10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44,03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주석을
자, 완성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16진수라고 우리가 16진수로 저장하는데 똑같이 이제 요 밑에 있는 10진수는 16진수가 의미하는 것은 한글 가라는 글자의 유니코드 번호입니다. 번호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글자 자체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글자의 유니코드가 저장이 되는데 숫자로 돼 있죠. 되는데 10진수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유니코드를 16진수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자, 요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를 쓰고요. 전체 메모리 크기를 4바이트를 쓰는데 자, 유니코드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C1 여기 지금 A라는 글자 이렇게 집어넣죠. 요거는 좀 이상한데 자, 일단은 지금 캐릭터 타입의 변수의 값을요 인티저 타입으로 넣었어요. 자바에서는 타입이 같아야 된다고 하던데 변수 타입과 리터럴 타입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데 요거는 지금 오류가 안 나죠. 오류가 안 나요. 그죠? 오류가 나지 않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출력문이 있는데 이제 출력문으로 실제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문 읽으실 때 system.out.println 우리 그 publish static void main 자바 이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publish static void main 메소드 익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이 출력문도 많이 쓰기 때문에 system.out.println 이때 이제 S자는 시스템의 S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system.out.println 하시고 자, 뒤에 자, C1이라는 자, 변수를 이렇게 일단 하나만 일단 넣어서요. 컨트롤 S. 자, 컨트롤 S 하면 여기까지 이제 소스가 저장이 됐고요. 출력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11입니다. 그죠?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문자, 대문자 A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C1이라는 변수에 자, A라는 글자 한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출력을 해보니까 C1이라는 변수에게 출력해 주세요 하니까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됐죠. 자,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것도 별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전공하신 분이나 하면 이게 거의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위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C1이라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수에다가 자, A라는 글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자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자, 이 A라는 글자 그대로를 이렇게 A라고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A라는 글자 집어넣으라고 했다고 이 A 글자를 그대로 여기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넣는다고요? 자, 일단 지우고 자, 자바에서 자, 여기 이제 A라는 글자를 자, C1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으세요. 캐릭터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하세요 하면 이 A라는 글자의 유니코드라고 그랬죠. 유니코드. 자, 이 A 글자의 번호를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요 A 대문자 A 글자 번호는요 65고요. 실제 내부에 저장이 될 때 이게 65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C1에는 65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력을 실행을 할 때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면 자, C1이라는 변수를 system.out.println 해서 C1 변수 값을 출력하세요 하면 이 6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글자 A라는 캐릭터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들어갈 때는 이게 캐릭터 타입이니까 이 글자를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코드화해서 유니코드를 찾아서 이 글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출력을 할 때는 프린터 모드로 콘솔 창이 출력을 할 때는 자 65라는 요 십진수로 65죠. 요 숫자에 해당하는 요 코드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찾아서 이 글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저장할 때는 C1이라는 캐릭터 변수에 저장할 때는 어떤 값을 문자를 저장할 때는 숫자 그러니까 코드로 저장이 되고 자 C1의 변수를 뭔가 출력할 때는 보면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코드가 그냥 65라는 숫자가 막 출력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글자의 번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글자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이걸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C2도 있는데 C2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C2에 65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실 때는 system.out.println 뭐 스펠링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println 해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접 타이핑해서 이렇게 익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C1은 이렇게 A라고 출력이 되어 있는데 자 저장하고요. C2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C2는 65라는 값을 이렇게 C2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캐릭터 타입 변수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컨트롤 F11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A라고 지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시면 문자 리터럴 표시해서요 작은 따옴표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면 이 글자에 대한 번호가 65가 저장이 되고 자 작은 따옴표가 없이 그냥 10진수로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 이 값 자체가 그냥 C2라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자 C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65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C2가 캐릭터 타입이죠. 요 캐릭터 타입입니다. 65를 집으면 65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뭔가 변화하는 뭐 그런 과정이 없어요. 자 캐릭터 타입의 어떤 리터럴 값이 아니라 A처럼 문자가 아니라 10진수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냥 이 변수 안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출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println 해서 C2 자 C2라는 변수에 65가 들었죠.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출력을 할 때는 이게 캐릭터 타입 C2라는 게 캐릭터 타입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 C2는 6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이 코드 그러니까 65라는 번호에 해당하는 글자 A죠. A 대문자 A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로 이렇게 자 지금 역/U 해서 0041이라는 16진수를 넣고요. 자 65와 같은 숫자인데 16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네 자리로. 그러니까 16진수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앞뒤에 이게 지금 작은 따옴표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도록 문법적으로 지금 처음에 만들어 놨으면 이게 오류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니코드를 사용할 때는 앞뒤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한다 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문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코드 이게 16진수 10진수처럼 숫자지만 이거는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역/U와 함께 같이 16진수를 넣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C3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값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값이 들어가고 자 C3 이라는 변수 값을 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A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캐릭터 타입에 이렇게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값 자체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캐릭터 리터럴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문자에 대한 코드죠. 유니코드 값을 10진수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16진수 코드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C1부터 3까지는 다 자, A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똑같은 글자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한글 부분이죠. 자, 한글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자, 일단 주석 처리를 좀 해놓고요. 자, 주석 처리를 좀 해놓을게요. 얘가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해놓고 자, 요 밑에 자, C456 해서 자, 요 부분 한글이 들어가 있는 C4부터 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줄을 좀 당겨 가지고요. 같이 보이도록 할게요. 코드가. 자, 여기 이제 C4. 그래서 요 C4는 가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가라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이 가라는 글자의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유니코드.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해 보면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찍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될 때는 이 가라는 글자에 대한 코드, 숫자가 저장이 되지만 이렇게 출력문을 사용해서 이 캐릭터 타입의 변수 값을 출력할 때는요, 변수 안에 있는 값이 문자로 바뀌어 가지고 해당 이 코드에 문자 할당되는 문자 있죠.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C5는 요 10진수로 자, 요 이제 코드 가라는 코드 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 44,03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C5라는 자, 캐릭터 타입의 자, 변수 C5를 출력을 자, 컨트롤 S 하고요. 컨트롤 F11 똑같이 가라고 찍힙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 역/U AC 전공 돼 있죠. 요거 이제 유니코드 타입입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요 유니코드로 저장되어 있는 자, C6이라는 변수의 값도 똑같이 이 가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고 이제 실행했을 때 다 가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자, 요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석 처리한 거예요. 한 줄로 잘 보이도록. 자,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보면 자, 똑같은 출력문입니다. 그죠? system.out.print ln 하고요. 자, 그 여기 가운데 보시면 유니코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코드는 정수형이죠. 정수형 변수인데 자, 요 중수형 변수에다가 이제 C1에는 변수 있죠. 다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공부를 자바 기초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좀 문법적으로 엄격하고 타입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자료할 때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고요. 잘 듣지 않고 개념 파악이 아직 안 되신 분은 이게 당연히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 한 줄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동 타입 변환, 프로모션, 그다음에 강제형 변환하는 거 있었죠? 자료형 변환하는 거, 캐스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제가 뭐 박스 그림 그려가지고 왜 박스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박스에 있는 물건을 큰 박스 중간 조금 더 큰 박스에 넣고 또 그 내용을 더 큰 박스에 넣는 거는 별 상관없는데 다
파란 수박이 있는데 큰 박스에 있는 그 수박을 꺼내 가지고요. 예, 작은 박스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착 끊어내야 되죠. 바나나 그림하고 왜 제가 그래가지고 왜 끊어내는 거, 예, 손실이 발생한다 하면서 캐스팅하면, 예, 그 설명 들었었잖아요, 그죠? 자, 그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 책을 쭉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본다고 해서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때 자 이렇게 봐요. 자 int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정수 타입이란 말이에요. C1은 뭐예요? 이 캐릭터는 2바이트 크기죠. 자료형이 다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형변환이 일어날까요? 자 프로모션과 캐스팅 중에 프로모션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죠. 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 코드 자체가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C1에 있는 변수 값이 2바이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자동 형변환에 우리 그 꺽쇠 갈로로, 예, 형변환이 자동으로 되는 그 크기 제가 PT로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 규칙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C1에 들어있는 값이 그대로 유니코드라는, 예, 여기 변수의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캐릭터 타입은 말 그대로 글자를 다루기 위해서 글자 코드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근데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을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이제 C1에 있는 값이 유니코드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 여기에는 숫자가 저장되겠죠? 말 그대로 숫자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변수 값을 출력을 하면, 예, 자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65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밑에 이제 여기서는 더 소스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C4 있죠, C4. 자 요거 이제 주석 처리해 놓고요. 얘는 결과가 65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 이제 C4라는, 예, 요 이제 값을, 예, 자 여기에다가, 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주소 처리해 놓고요. 이게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지우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못 남겨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추적해서 보시라고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남겨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C4, 자 그러면 C4라는 변수에 가에 해당하는 가 글자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에 우리 학번이나 주민번호처럼 번호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 번호가 아래에 있는 이 번호입니다. 요게 이제 16진수, 요게 이제 16진수 코드고요. AC00, 요게 10진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10진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까 밑에 65라고 뜨는 거, 요것도 10진수고, 예, 변수의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하면 10진수로 지금 디폴트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유니코드 동일하죠. 코드는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자 주석이 일단 남겨놓고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자 C6에 자 C4에 있는, 예, 요 값을 유니코드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C4가 가지고 있는 가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숫자 값이, 예,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자 유니코드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유니코드는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인티저 정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예, 44032, 예, 44032, 요 놈이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자료에서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아, 그래서 캐릭터 타입 쓸 때는 다른 정수 타입 쓰는 거하고 달리 어떤 이제 글자 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제 일단은 정수 타입으로 그 부호가 플러스만 있겠죠. 음수가 없는 타입으로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유니코드, 이렇게 숫자가 돼 있죠, 그렇죠? 숫자로 돼 있죠. 10준수나 16준수로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출력할 때는 글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글자가 아니라 해당 그 글자에 대한 코드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캐릭터 타입의 변수 값을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유니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소스 안에도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자가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자에 대한 내가 유니코드를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그 유니코드 값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해서 그거 놈을 여기 대입이 되면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출력을 했을 때 숫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유니코드, 그 글자에 대한 유니코드에 대한 10진수 값, 10진수 번호입니다. 그죠? 글자 번호가 출력이 된다.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캐릭터 이그잼 요거를 그 제가 좀 변형해서 몇 가지 더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캐릭터 이그잼 2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제를 한번 하고 나서 나 여기 보니까 예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한 10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를 이제 생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클래스명 여기 실제 이게 클래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동일한 요 패키지 안에 못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자동 붙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하면 자, 캐릭터 차 example 2.java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의하실 거. 기존의 소스를 내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파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름 확인하고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원본이죠. 원본에다 바로 수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정하실 때는요. 수정본 만드실 때는 여기 복사본 복사본을 에디터 창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편집창에 있는 요 소스 코드를 내려놔야 되니까 요 제목에 파일명에 요 X를 눌러서요 내리시고 캐릭터 이그잼 2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일명 자바 소스 파일명하고 요 캐릭터 이그잼 2라고 요 이름이 똑같죠. 그죠? 여기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 기존의 이제 소스에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앞에서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자, 만약에 A라는 글자가 있는데 A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 뜨죠. 자, 컨트롤 S 강제로 저장한 다음에요. 분명히 빨간색 뜨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입이 안 맞다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이 변수 타입하고요. 뒤에 있는 값 타입하고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 자바에서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겠다 하면요. 실제 넣을 값도 같은 타입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생선 그릇이 있다 그러면 생선만 넣어야 되고요. 야채 그릇이 있으면 야채 그릇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규칙 위반이에요. 자, 캐릭터 타입의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값 자체는 글자 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안에 글자가 여러 글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스트링 타입을 의미하고요. 스트링 타입도 틀렸어요. 왜냐면 스트링 타입을 쓰려면 이게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거는 이제 큰 따옴표 들어가더라도 틀린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큰 따옴표 기호로 이렇게 넣더라도 틀린 거예요. 빨간색 뜨죠? 안 없어졌죠? 이게 이제 별건 아닌데 익히실 때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한 글자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1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A라는 글자 집어넣고 출력하는 거 한다고 했을 때, 자, 요거 다시 이제 주소 처리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캐릭터 이그잼에 요 원본이 있고요. 요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여기 아래쪽에 자, 주석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요 출력문에다가 자, C1을 출력을 할 때 아까 그냥 C1이라고 변수명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ln 메소드 쓰실 때 자,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
예, 그냥 변수 이름을 요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예, 일단은 컨트롤 S 저장하고 예,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예, A라고 뜨죠. A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C1이라는 변수 뒤에다가 더하기 1 했을 때는 예, 뭐가 출력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다가 예, 요거 복사본을 만들어서 할게요. 좀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복사해서 바로 예, 이렇게 자, C라는 변수를 좀 당길게요. 제가 이게 작은 지금 크게 지금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소스를 많이 띄워둘러니까 좀 조절 좀 해야 되겠다. 예. 자,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 자, 요 A라는 예, 요 A라는 예, A라는 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C1을 출력했을 때는 예, 그렇게 이제 글자 A가 나오는데 C1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5는 안 나요. 5는 안 나는데 66이 뜨죠. 66이 떴어요. 그죠?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66이 뜹니다. 아, 그러면 요거 잠시 여기 예, 마크를 좀 해놓고요. 주석 처리를 해놓고 요 C1 출력하기 전에 요 위에다가 예, C1 이거 플러스 이거 기억나세요? 플러스 1 증가 연산자 예, 1 증가하는 연산자 자바나 C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여기 플러스 빼기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키는 연산자를 쓸 수가 있는데 C1 예, C1 변수에 A를 넣고요 1을 증가시켰어요. 증가시키고 예, 요 C1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시면 예,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왔죠.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연산도 이게 증가 연산자 일식 이제 그 증가시킬 때 증가 연산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안에 지금 요 C1이라는 변수 안에는 A 글자의 코드죠. 65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산술 연산자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1 증가시켜라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얘가 정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니코드가 정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을 1 증가시켜요. 그런데 출력을 할 때 예, 출력할 때는 얘가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C1이. 그래서 출력할 때는 자동적으로 요 C1 변수 안에 자, 여기 요렇게 했을 때 65가 66이라고 바뀌겠죠? 66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C1 안에 있는 값이 66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66을 찍으라고 하니까 66이 찍히는 게 아니라 예, B라는 글자가 찍히죠. 왜? 요게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바에서 이 캐릭터 타입은 자바 언어에서 출력할 때는 이거는 숫자로 찍는 게 아니야. 이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출력해줘. 요런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C1에다가 또 한 번 더 플러스 해서 그러면 자, 두 번 일식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65에서 1 증가시키면 66, 66에서 1 증가시키면 예, 6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저장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예전 내용입니다. 예, 클리어 시키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시작하면 예, C1 65였는데 C1의 A라는 게 65번이죠. 자, 1 증가시켜서 66을 만들고 다시 C1 플러스 해서 또 1 증가시켜서 67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예, 프린트 ln 해서 C1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면 뭐가 뜨느냐? C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유니코드라고 제가 저번에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 설명드렸죠. 유니코드 안에도 앞부분에는 예전에 쓰던 그 아스키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드 표를 이제 보시면은 예, 우리가 10준수 주로 우리가 쓰는 게 10준수니까 10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몇 번이 어떤 알파벳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가 일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게 되면 A, B, 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65, A가 65인 상태죠. 그죠? 65. 자, 그 다음에 자, 1 증가시키고 또 C1을 출력하고 이렇게 3번 출력해 볼게요. 컨트롤 S 하고 컨트롤 F11 A, B, C 이렇게 시키죠. C1의 변수에 A라는 글자를 넣어서 그 글자에 해당하는 65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대로 출력했을 때는 A라고 찍혔죠. 1 증가시킵니다. 값을 증가시키고 출력을 하면 B라고 찍히고요. 대문자 B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 증가시켜서 67로 만들어서 또 요거는 이제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하면 C라는 글자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 타입의 그 변수에다가 이제 실제 캐릭터 리터럴 값이죠. 문자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유니코드가 번호입니다. 번호. 문자에 대한 번호.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 값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산술 연산이 가능해요. 산술 연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산술 연산을 한번 거친 그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C1이라는 산술 연산을 자 실행한 그 C1 변수를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 안에 바뀐 내용으로 해서 문자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반복문이나 제어문 같은 게 이용해서요.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유선 검사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 웹 프로그램 들어가면 특정한 범위에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런 쪽에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선 검사 어떤 루틴을 그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 때 글자가 유니코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데 대문자가 몇 번에서 몇 번에 있고 소문자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또 숫자는 1부터 0까지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우리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왜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숫자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 외에 글자들이 들어가면 왜 잘못된 입력이니까 이제 다시 입력을 해라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제 코드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코드들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출력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캐릭터 타입의 변수 값을 출력을 해 보면 이 값이 이 내부에 들어 있는 값이 어떤 식으로 출력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글 같은 경우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쓸 거기 때문에 캐릭터 이그잼 2라는 요 소스를요. 또 이제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선택이라는 게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에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2 다음엔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 자 이름 중복되지 않도록 캐릭터 이그잼 3이라고 이렇게 자 새로운 이제 클래스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복사본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example 2나 3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는 이제 내려버리고 차 example 3 요거 더블 클릭 하셔서 요 부분에서 여기 지금 가라고 들어가 있는 요 한글 가라고 들어가 있는 요 변수 이름이 C4입니다. 그죠? C4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자 여기서 이제 C1을 C4로 수정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진수로 따졌을 때 가가
44,032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요 부분에 자 C4를 4 변수를 값 1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44,033이 될 거고, 그리고 C4 값을 이렇게 출력을 다시 하고, 또 아래쪽에서 C4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서 자 44,033에서 1 더하면 이렇게 4가 될 거고, 자 또 출력문 system.out.println에서 C4 이렇게 소스 코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자 컨트롤 F11 실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다, 그죠? 우리 가나다라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코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숫자, 해당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했을 때 44,032는 가라고 찍히는데 44,033은 각이라고 찍히고 44,034는 깍이라고 쓰죠. 깍. 밑에 기억 쌍기억 들어가는 게 발음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요 이제 뒤에 글자를 넣어 보면 얘가 요 이제 십진수가 가라는 글자 코드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글자 코드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유니코드 표를 보셔야 돼요. 번호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뭐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말 이게 플러스 하면 이 숫자 됩니까? 좀 의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니코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의 값을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거 출력해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출력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스를 수정하면서 지금 뭐 하냐면, 그러니까 예제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 번 이렇게 해보셔야 프로그램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우신 거 유니코드라는 요 변수가 타입이 인티저 타입입니다. 그러면 요 변수를 한 번만 선언을 해놓고요, 요걸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 ln이라고 ln이 자 이 그 소갈로 안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하고 한 줄을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 출력하고요 후 줄 바꿈입니다. 프린트 ln이라는 요 메소드는 요 소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 콘솔 창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줄 바꾸는 게 제일 마지막에 줄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 C4라는 변수 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 C4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유니코드 값을 십진수로 출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C4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자 ln을 지우시고요. 자 줄이 바뀌지 않도록 지우시고 뭘 하시냐면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유니코드
코드. 예, 이렇게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요 예, 가라는 글자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뒤에다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든요. 띄어쓰기 안 되는데 일단은 요거 저장 컨트롤 S 저장해서 실행을 하시면 프린트 ln 부분은 요 메소드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요. 줄바꿈이 없어요. 그냥 출력만 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 ln 문이 실행이 되면 일단은 자, 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 바꾼다 그랬죠. 유니코드를 요 C4 변수 출력된 그 뒤에다가 출력해 줍니다. 출력하고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가 뒤에 44032라고 찍혀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유니코드라는 변수를 이미 선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선언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선언하시면 되죠. 똑같은 이름은 중복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니코드라는 변수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밑에 자 C4라는 변수에 자 값을 1 증가시켰잖아요. 그죠? 요 값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자 유니코드라는 변수에다가 자 C4 자 1 증가된 값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자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변수는 변수 이렇게 돼 있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우리 이제 실제 값이 올 수도 있고 뭐 변수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이 올 수도 있고 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메소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수 메소드가 오면 그걸 이제 호출해서 실행한 결과값이 리턴이 되면 그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수식이면 수식을 실행한 결과값이 변수에 저장되고요. 변수면 이 변수 오른쪽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꺼내서 저장을 해주고요. 값 자체다 그러면 값 자체 리터럴 값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입 연산자죠. 같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요 이제 유니코드 요 값을 출력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자 C4 변수 값을 1 증가시키고 유니코드에도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죠? 변경된 값을 넣어놓고요. 자 글자 프린트 ln에서 C4 라는 변수에 전이되는 글자를 출력했죠.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system.out.print ln에서 유니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각이 44033 맞네요. 그죠? 현재 변수의 값이 44033 44,033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출력을 했을 때 각이라고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하나 남았으니까 요 마지막 요것도 1 증가시키는 거 이제 C4라는 변수에 지금 44033이 들어있죠. 요걸 이제 1 증가시켜서 44034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유니코드 위에 이제 코드 그대로 있죠. 그죠? 요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변수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캐릭터 타입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글자 코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 출력은 프린트라는 걸 사용해서 글자를 출력하고요. 캐릭터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프린트나 프린트 ln 실행했을 때 글자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유니코드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주석이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요렇게 자 가는 44,032번
각은 43,033번, 각은 44,034번. 예, 요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코드를 다 떼우려면은 이게 조금, 예, 지금도 코드 얼마 안 되는데, 그죠? 화면에 다 떼우기 힘듭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폼문 배우시면 이런 거 이용해서 뭐 A부터 Z까지 그냥 알파벳 쫙 출력하는 것 있죠. 예, 출력문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 반복문 같은 거 이용해서요, 일식 증가시키면서 이 코드가 일식 증가되도록 해서 쭉 출력을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글자를,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글자 알파벳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출력하실 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값을 바꿔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 코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일단은, 예, 자, 기본 예제 한번 보시고요. 또 변형된 예제도 한번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캐릭터 타입을 봤고요. 지금 이제 요 캐릭터 타입 예제하면서 인티저 타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바이트 어떤 메모리 크기를 가지는, 예, 4바이트 크기의 정수죠. 이 4바이트 크기의 정수를 자, 사용을 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이름은, 예, 자, int example이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요 옆에, 예, 기존에 하던 거는 제가 내릴게요. 예, 자, 일단 좀 내리고요. 자, 디폴트 패키지에서 우클릭 하시고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예, 들어가셔서, 예, 자, int에서 i가 대문자입니다. 예, int, 자, example, 예, 하시고, 예, finish. 자, 여기 이제 1번 라인, 예, 지금 빈줄로 들어가는데 일단 당겨 가지고요, 1번 라인부터 입력이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예, 일단은 들어쓰기 해서, 예, public static void main 해서 똑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스트링 할 때 s는 대문자고요. 예.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args, 요거 이제 띄어쓰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int bar1, 자, 10이라는 정수값 저기값을 주고요. 자, bar2, 요거는, 예, 10인데 앞에 0이 붙었죠. 그 다음에 int, 자, bar3 해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0xa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예, 요게 다 정수값 대입하는 거예요. 예, 10진수로 정수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x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8진수로 저장하는 겁니다. 우리 10진수의 10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8진수의 0, 1, 2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8진수 1, 2라는 값을요. 예,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16진수로 저장. 자, 요 16진수 A라는 16진수를 정수값으로 저장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출력문에서 자, system.out.println 해서 차례대로 바 1부터 해서 바 3까지 출력을 하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저 복사해서 붙여넣기 편집 기능을 쓰지 마시고 출력문하고 이런 거 스펠링 익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 드릴 테니까 따라서 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직접 입력을 많이 해 보셔야 익숙해집니다. 오타도 줄이고. 자, 첫 번째, 자, 이 부분을 보시면 var1이라는 변수의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 변수 var1이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10을 줬습니다. 10진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보시면은 int에서 var2는 해서 012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자, 숫자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앞에 0을 붙이면 8진수를 의미합니다. 자, 요 두 개만 밑에 거 주석 처리해 놓고요. 세 번째 거는 주석 처리해 놓고 두 개만 출력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에서 저장하고 이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0진수로 10 자, var1에 들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첫 번째 여기 10이라고 뜨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행된 거예요. 이렇게 10이라고 출력됐죠. 그 다음에 var2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잘못 보시면 012니까 12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8진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자리 같은 게 1자리 10자리 있듯이 이게 이제 첫 번째 1자리고 근데 이게 10자리인데 실제 10자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0에서 7까지 여기서 카운트가 되고요. 7에서 1 증가시키면 한 자리가 올림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요게 8을 의미해요. 8을. 그래서 앞에 요게 숫자가 1이 돼 있는데 요거는 8을 의미합니다. 8을.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 창을 하나 띄워 가지고요. 설명을 좀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진수 자, 이제 10진수 10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1자리 10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0 곱하기 자, 10의 뭐 0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0승은 1이잖아요. 그죠? 1 곱하기 0 곱하기 1은 뭐예요? 0이죠. 요거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 1은 1 곱하기 자, 10의 1승입니다. 1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10의 1승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이죠.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여기 10자리에 1은 10이 됐고요. 1자리에 0은요 0이 됐죠. 그래서 10 더하기 0은 10입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8진수에서 요거 0, 1, 2 요거 가지고 10진수로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0, 1, 2가 돼 있는데 숫자 표시할 때 요 0이라는 요 의미는요 8진수를 합니다. 8진수. 0은 8진수를 의미해요. 8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1, 2 자,
요거는 이제 진수를 의미하는 어떤 그 미리 예약되어 있는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시작될 때 앞에 0이 붙어 있으면 8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진수인데 자 그러면 1, 2 나머지 1, 2 요걸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 1자리에 자 요 2를 곱하는데 자 8에 0승 이렇게 하시면 자 8의 0승 요거 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그죠? 2가 나왔고요. 자 1. 자 여기 10자리 우리가 10자리라고 부르는 거 있죠. 두 번째 자리. 그래서 요 자리 요 1을 10진수로 바꿀 때 요게 지금 1이니까 1이겠죠. 요 자릿수에 있는 숫자에다가 진수 승을 이렇게 무게값을 주고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8의 1승 이렇게 하면 요거 8의 1승은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8 하면 요 1이죠. 요 1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1 곱하기 8 하면 8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1이라는 8진수 1 지금 앞에 지금 1, 2에서 요 1이 요 8로 바뀐 거고요. 2가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과 2를 더하면 8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0이 나오죠. 8 더하기 2 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8진수 0, 1, 2와 10진수 10은 같은 10이에요. 10. 10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이제 10진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8진수 0, 1, 2는 10입니다. 10.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출력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출력할 때 지금 프린트 ln 해서 이제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10진수로 출력이 된 거예요. 기본 그래서 프린트 ln이나 프린트는 기본 10진수 출력이 되는 건데 나중에 우리 그 지금 보는 자료에는 없는데 프린트 f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 f, 프린트 f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자릿수라든지 뭐 진수라든지 이런 거 지정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int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의 이제 변수를 이용하는데요. 꼭 우리가 이제 10진수를 정수로 저장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8진수라든지 16진수 같은 것도 숫자로서 정수 숫자로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잖아요. 그죠? 자, 요 A는 우리가 이제 숫자 그래서 뭐 10진수는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 0,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요 0에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사용하고요. A부터 F까지 씁니다. 그래서 여기 10자리가 10이 아니고 16진수 같은 요거 16진수 요거는 이제 이쪽은 이제 10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A라고 표시합니다. A. 11은 B라고 표시하고 그죠? 그래서 A부터 F까지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A가 10을 의미하겠죠? 10. 16진수 A는 10진수로 따졌을 때 10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주석되어 있는 것을 풀고요. 요거 이제 봤으니까 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실행을 자, 해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10이라고 지킵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 16진수를 16진수로 되어 있는 숫자를 표현할 때요. 우리가 이제 8진수는 숫자 앞에 0만 붙이잖아요. 16진수는
0x라고 붙입니다. 예, 요거 x가 요리 그 알파벳 x 있죠? 예, x입니다. 그 x입니다. 대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오류가 있는지. 예, 자, 컨트롤 S. 예,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실행되죠? 대문자든 소문자든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알파벳 A를 B라고 고치면 16진수에서 B는요 10진수로는 11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B라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저장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11로 바뀌죠? 예, 요 A를 B로 바꿨어요. 11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본 프린트 ln 메소드 사용해서 변수값을 출력하면 10진수로 출력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B가 11이라고 이렇게 찍힌 거. 그러면 F 한번 넣어볼게요. F가 15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진수로 따졌을 때. 저장하고 다시 실행. 맞죠? 근데 알파벳을 A부터 F까지 쓰는데요. 예, F 다음에 알파벳을 일부러 한번 써볼게요. G 한번 써요. A, B, C, D, E, F 다음에 G가 있잖아요. 그죠? 16진수는 G가 없어요. A부터 F까지. 예, A가 10이고요. F가 1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G 트리로 한번 써볼게요. 해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여기 지금 보면 에러 뜨죠? 예, 에러인데 진행하겠느냐 해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invalid hex가 헥사 의미하는 거죠. 예, literal number 그래서 16진수 이제 틀린 16진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16진수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클립스가 오류 코드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내가 자 F가 10진수는 15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다시 실행을 해서 15 나는 그러면 16진수로 16을 출력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 10진수 1자리 1, 2, 3, 4, 5, 6, 9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 자리가 늘어나죠. 똑같아요. 이것도 0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자리가 늘어나야 되죠. 10 하시면 됩니다. 16진수 10이 10진수로는 1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16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를 인티저 타입의 변수에 숫자를 저장할 때 10진수도 저장할 수 있고 8진수도 저장할 수 있고 16진수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